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여기 또 이 차가 나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열심히 또 뛰어왔습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이 차 그랜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놀랄걸요? 실제로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차가 지금 이쪽 끝에 보면 바퀴가 살짝 다을랑말랑하고 이쪽 끝에도 바퀴가 살짝 다을랑말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소렌토하고 비교했을 때도 폭이 작지 않아. 오히려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아슬란하고는 뭐 비교할 바도 아니고요. 아슬란이 하필이면 불길한 기운이 갑자기. 아무튼 현대의 플래그십 자동차죠. 가장 큰 자동차, 가장 멋진 자동차, 가장 비싼 자동차가 될 텐데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외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이 크롬이 아니고 화이트였어요. 도색이 되기 전이었죠. 근데 이제는 확실히 전체가 다 크롬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양산 단계죠. 양산 단계에 들어선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면서 이렇게 양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전 초기 그랜저하고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지기도 했고요. 굉장히 멋져지기도 했어요.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요, 헤드램프 어딨어? 깜빡이 어딨어? 이런 것들 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겠죠. 이게 알기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깜빡이가 보통 자동차들은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장자리. 근데 여기 없잖아. 깜빡이 어딨어? 근데 대신에 헤드램프는 여기 있잖아.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개만 진짜 라이트고 하나는 실제 라이트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깜빡이는 어디 있냐? 깜빡이를 요 안에다 넣질 않았네요. 깜빡이를 분리해서 위쪽으로 넣었습니다. 잠깐만,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이 위쪽이 DRL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평으로 완전히 쭉 뻗은 DRL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팬더 끝에서 이쪽 팬더 끝까지 하나의 DRL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차하고 비교해 볼게요. 소렌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하나의 램프라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약간 이거는 시트로행하고도 비슷하죠. 시트로행의 램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DRL이 이렇게 쭉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가 다 램프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쭉 뻗은 일자로 굉장히 긴 라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 더 놀라운 점은 보면은 피스가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사이가 갈라진 파팅이 없거든요. 하나의 램프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의 램프 가지고 깜빡이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깜빡이로 사용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DRL 부분이 이 그랜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리고 또 요 밑에 보면 이 그릴 부분도 이 끝까지가 다 그릴, 이 헤드램프가 그릴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타리아나 이런 차들을 봤을 때 느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던 게 이게 이렇게 수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평이 아니죠. 지금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고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이게 아주 묘한 라인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은 너무 절묘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다니. 이 앞쪽 그릴은 아마도 무슨 교과서 같은 데 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정말 묘합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위장막에 여기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안 뚫었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뚫어 놓은 이유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 안엔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레이더가 들어 있어서 HDA2 같은 걸 작동시키면 깜빡이 켰을 때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DA2를 지원하는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HDP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HDP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언젠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이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꺾여 있는 자동차, 야, 이런 자동차는 없지 않나? 정말 각이라는 걸 볼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자동차의 각이 어디 있어? 다 둥글둥글둥글하지. 근데 얘는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꺾었습니다. 무슨 벤틀리 같아요. 벤틀리 같은 느낌이 진짜 드네요. 후드가 이렇게 위에 얹히는 형태로, 이게 벤틀리에도 후드가 이렇게 위에 얹히잖아요. 이 후드랑 팬더를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이런 자동차들처럼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럭셔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벤틀리 베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루크 동퍼볼케도 벤틀리에서 왔지, 이상혁 부사장도 벤틀리에서 왔지,
사이먼 로스비도 벤틀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고르는 게 원래 이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벤틀리적인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라인이 벤틀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옆으로 쭉 이어져요. 이 턱 자체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 이것도 벤틀리적이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 끝까지, 야, 이거 위장막을 썼는데도 이 정도의 팬더 부풀어짐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을 너무 멋있게 만든 사람들은 아무리 위에다 옷을 입어도 멋있어. 그런 것처럼 위장막을 써도 여전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뒤쪽 팬더가 툭 튀어나와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엉덩이가 빵빵하게 튀어나오는 이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카콜라 병 쉐이프는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럭셔리카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턱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도어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이만큼 괜히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럭셔리 자동차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쓸데없는 공간을 쓸데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 어지간한 세단은 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저거 뭐 저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에 막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저 벌써부터 좀 두근두근 합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도 지금 보면 하나의 일자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티저에서도 사용됐지만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하나의 일자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일자 라인은 딱 시동을 걸 때 웰컴 램프로 작동되겠죠. 이런 식으로 웰컴 램프가 작동되는 걸 티저에서 볼 수 있었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윗부분을 어떻게 크롬으로 이렇게 잘 이어놨을 것 같아요. 진짜 못생기게 튀어나오진 않게 이렇게 잘 연결했을 것 같죠. 어떻게 연결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 그리고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럭셔리 세단인데 엉덩이가 이렇게 좀 약간 들려있어요. 산뜻하게 만들어졌달까? 럭셔리 세단을 굳이 이렇게 젊게 만들 이유가 있나? 어쨌든 굉장히 엉덩이를 이렇게 들쳐 올려서 그 올려놓은 것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크롬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크롬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 어떤 디자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 싶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뒷부분이 들어 올려져 있고 아랫부분에 크롬이 있어서 크롬의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자동차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디자인을 예쁘게 했는데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것들도 아마 뒤에서 봤을 때 꽤 멋지다 이렇게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램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좀 제네시스처럼 쭉 길게 해주지 그렇게 길게 안 해준 건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이게 참 현대의 플래그십인데 현대 브랜드로서는 최대한 해주지 아무튼 그런 건 좀 아쉽긴 해요. 자, 이 외곽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루프와 윈도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들 저기 옆에 있는 아슬란을 보세요. 아슬란의 루프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죠. 아슬란이 저렇게 루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거 저 당시에 는 엄청난 유행을 했던 거죠. 요즘 들어서도 요즘 자동차들 보면 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매끈하게 내려오지 않는 차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쿠페형 디자인이 그렇게 유행하는 건데요. 근데 이 차는 쿠페형 디자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쿠페형 디자인이 아니라 천장을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평으로 이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이게 내려와 버리니까 머리가 항상 여기 닿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 세단이라면 당연히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머리 공간이 넉넉해야지 라면서 이걸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인이 그렇게 올드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미래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각도를 약간 줘서 뒷좌석 머리 공간을 충분하게 뽑아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하면 진짜 옛날차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옛날차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밑에는 또 다른 라인을 만들어 넣었어요. 이 라인이 여기 이렇게 살짝 접어 넣은 라인인데 이 접어 넣은 라인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아스라이 이렇게 접어 내려갔죠. 그래서 이 라인 그리고 윈도우 디엘로 라인 이 라인도 굉장히 우아하게 꺾어 놨기 때문에 차의 루프를 우아한 라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오페라 윈도우가 따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오페라 윈도우는 사실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되살려 놓고 있네요. 이 그랜저는 굉장히 복고적인 느낌을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페라 윈도우는 쪽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앉은 사람이 옆을 통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필러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윈도우 굉장히 묘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에 사용됐다가 사라졌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부활시킬 때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오페라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주 묘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요. 이 차는 뒷좌석의 도어 크기가 너무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너무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크면은 도대체 이 도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 유리창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도어 자체가 지금 뒷바퀴의 중심까지 와 있잖아요. 보통 다른 차들은 뒷바퀴의 시작점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와 있다면 창문을 내렸을 때 이 창문이 요만큼만 내려가고 더 이상 못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차는 창문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창문만 열리도록, 앞쪽이 열리도록 만들어 놨고요. 뒤쪽은 이렇게 열리지 않는 부위를 만들어 놔서 한 절반 이상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전 그랜저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랜저 엑스진 꺾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지금 프레임리스 윈도우인데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리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이게 내려갔다가 같이 들어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닫히면서 제대로 물리지 않았네요. 프레임리스면서 동시에 이 B필러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B필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윈도우 둘이 여기 맞물리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안면 인식 센서, 안면 인식 카메라 같은 걸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거고,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도 여기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등등등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도 나중에 틴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틴팅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검정색으로 틴팅을 해야 여기 한 덩어리로 보일 거예요. 뭐 초록색으로 한다거나 뭐 다른 색으로 하시면 이게 하나로 보이는 그 효과가 적을 겁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거를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안 물려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유리와 유리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창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중창이어서 굉장히 방음 효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뒷유리도 보니까 이중창이에요. 이중창으로 양쪽 다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흡음 필름을 중간에 넣은 유리가 아마도 소음 방지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지금 피렐리 P0 올 시즌을 끼우고 있는데, 근데 휠이 지금 20인치 휠을 갖고 있네요. 휠 자체가 굉장히 큼직하고 차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기존까지 그랜저는 19인치가 끝이었는데 이제 20인치까지 업그레이드 된 걸 볼 수 있어요. 스타일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한다라는 건데, 사실 휠을 키우는 게 이런 럭셔리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도전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면의 잔충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게 조금 어려운 챌린징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을 텐데 승차감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지금 뒷좌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뒷좌석을 보면요, 2톤이 아니고 3톤이에요 3톤이어서 맨 위는 하이글로시 블랙이고 그 밑은 흰색이고 그 밑은 갈색을 쓰고 있네요. 특히 저 손잡이 부분에 카퍼색으로 저렇게 크롬을 더한 것도 인상적이에요. 그동안 이제 손잡이가 자동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손잡이가 분명히 있는 걸 봐서는 자동은 아닌 것 같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시트를 젖히는 부분은 왜 없죠? 시트 젖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시트를 조절하게 하나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마 팔걸이 부분이 내려와서 거기에 스위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특이합니다. 앞쪽의 헤드레스트 부분이 약간 ET 헤드레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아래쪽에 크롬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굳이 이런 데도 멋있게 하려고 했나 싶은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디자인 요소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크롬으로 더한 것 같아요. 예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특이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좌석은 지금 봤을 때 이게 시트백 부분이 이세이 미야케 같이 굉장히 균일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고요. 그 가장자리에 또 파이핑을 묘하게 이렇게 파이핑을 해놓고 있는데 파이핑 색깔도 독특하게 액센트를 더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 가장자리에 보면 캘리그래피라고 써 있는데
캘리그래피 시트군요. 조수석 시트 옆에 보면 워크인 디바이스로 해서 이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고 앞뒤로 슬라이딩하고, 그리고 일렉션 컴포트 시트인가요? 화이트 시트에 맞게 안전벨트도 화이트에 가까운 색깔로 있고요. 굉장히 색깔 잘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차라는 느낌이 물씬 드네요. 그리고 지금 A필러를 보면 스피커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야, 스피커가 저렇게까지 높은데 있다니. 현대기아차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아이오닉 6에서 처음 이렇게 A필러 중앙에다가 스피커를 넣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테슬라 같은 차들이 A필러에 스피커를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A필러 스피커를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A필러 자체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꺼운데, 요즘 현대기아나 다른 메이커들이 테슬라를 보면서 자동차를 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A필러가 그렇게까지 두꺼우면 안전에도 불편해, 안전에도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A필러가 두꺼워지는 거 굉장히 좀 묘한 그런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천장은 파노라믹 선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노라믹 선루프를 사용하고 있고 전동식 덮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 보면 룸미러에 있던 하이패스가 천장으로 옮겨갔는데 디자인도 꽤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콘솔 박스가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양문형 콘솔 박스를 좀 기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길어지면,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 넣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 저 콘솔 박스를 열 때 많이 팔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차일수록 양문형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랜저는 아직도 이 마지막 그랜저까지 저걸 양문형을 만들어 주질 않고 있네요. 왜 마지막 그랜저죠? 가솔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뭐 아이오닉 5나 이런 데 들어가는 증강현실 HUD 이런 건 안 들어갔고요. 기존과 비슷한 크기의 HUD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오히려 기존보다 조금 작아졌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아우, 멋있어. 일단 리클라이닝 시트는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자동문은 안 들어간 걸 확인했죠. 그리고 이 차에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에 변속기가 뭐가 물릴지는 지금 다들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6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근데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냥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겠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파워트레인이고, 사실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굳이 변속기를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투싼 뭐 이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기존 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출력도 세지고 연비도 좋아지는 그런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인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죠. 사륜구동이 들어갑니다. 선택사양이지만 사륜구동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죠. 제네시스보다 못한 게 뭐야? 약간 제네시스가 약간 위태롭겠는데요. 아니, 이러면은 제네시스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차에는 아마도 제네시스와 차별화를 위해서 2.5 자연흡기, 3.5 자연흡기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3.5 자연흡기만 해도 출력이 300마력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꽤 괜찮은, 정말 잘 나가는 자동차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신형 그랜저 캘리그래피 모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위장막 상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최고의 세단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느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랄까? 이런 자동차가 도로에 너무 많이 깔리면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도로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지금 이 차가 사전 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 주차장이나 뭐 이런 곳들을 봤을 때, 여기가 다른 나라 도로하고 한국의 도로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독특해요. 너무나 크고, 이 차는 거리에 한 반 정도가 깔릴 텐데 거리에 벤틀리밖에 없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이 차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과감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최고의 럭셔리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 디자인을 얼마나 품질 수준 높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대차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초반에 실망시키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망시키는 일 없이 최고의 자동차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엠블럼 붙냐고요? 아닙니다. 새로운 엠블럼이 붙지는 않아요. 엠블럼 뭐 바꾸면 좋지만 얼마 전에 피터 슈라이어한테 물어봤더니 피터 슈라이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엠블럼 그래 바꾸는 게 좋아. 근데 바꾸는 걸 매년 엠블럼을 계속 바꾼다 그러면 그 엠블럼으로서 가치가 제로야. 그렇기 때문에 엠블럼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건 꾸준히 가야 되는 거고, 정말 엄청난 대변화, 진짜 대격변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현대 엠블럼은 바뀌지 않습니다.